이터널 션샤인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시의 일부래요.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의 엘로이사와 아벨라르라는 시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무고한 수녀의 삶이여 세상을 잊고 세상에 의해 잊혀진 삶. 그래서 티 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빛, 이터널 션샤인 오브 스파일리스 마인드. 모든 기도는 받아들여지고 모든 소망은 포기된다. 이 안에 세 번째 문구가, 세 번째 구절이 이 영화의 제목이잖아요. 티 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빛.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이 시의 배경을 저도 이제 좀 찾아봤더니 엘로이사랑 아벨라르라는 사람의 일종의 인정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좀 터부시됐던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엘로이사라는 그런 당대의 스승, 그리고 이런 신학자와 그 사람의 개인 제자. 근데 얘네들이 사랑을 한 거야. 비밀 사랑을 한 거지. 일종의 불륜처럼. 비밀 사랑을 했다가 걸렸어. 왜?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네 집안에서 이 철학자, 이 남자를 막 거세시켜가지고 쳐받고, 딸도 이렇게 막 거의 가두다시피 해서 이 두 사람은 그 뒤로 만나지 못했대요.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편지를 주고받은 거야. 영원히 사랑한 거지.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사랑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을까? 지우진 못했죠. 얼마나 행복한가, 무고한 수녀의 삶이요. 진짜 행복했을까? 행복하고 싶었겠지. 그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꿈꿔왔던 행복이 있었겠지. 하지만 그 행복을 이루지 못했지. 세상을 잊고 세상에 의해 잊혀진 삶. 갇히고 그리고 거세당한 그 상황에 더 이상 사랑을 꿈꿀 수 없는, 어떤 것도 닿을 수 없는, 머리로만 상상할 수 있는 그 세계에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다 초연한, 그래서 기도는 받아들여지고 모든 소망은 포기된다. 다 잊었으니까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그냥 모든 것에서 초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삶인데, 실제로 이거는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터널 션샤인은 상당히 그 역설적인 단어가 아닌가. 영원한 햇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건 영원한 행복이고, 그냥 어떤 한 점 티 없는, 그냥 맑기만 한, 행복하기만 한 그런 두 사람의 관계, 그런 행복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비극적인 사랑이잖아요. 이들은 비극적인 사랑 속에서 그냥 꿈속으로, 그리고 현실을 잊음으로써 그렇게 마치 이터널 션샤인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어쩌면 이 영화의 주제와 연결이 됐겠죠. 이게 엔딩하고 이어져서 먼저 미리 좀 얘기를 했고요. 영화의 시작은 짐 캐리가 연기한 조엘이 잠에서 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잠에서 깨는 이 상황이 시간 순서로 따지면 좀 역순이거든요. 전으로 점점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억을 지워나가는 거니까, 박하사탕처럼 실제로 역순으로 영화가 배치됐다기보다는 영화 속에서 짐 캐리가 자기의 기억을 점점점 더듬어 가면서 지워나가는 그런 과정, 지워나가는 기억 속에서 도망치기 위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역순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짐 캐리가 잠에서 깨는 이 장면에서는 사랑하는 클레멘타인이 기억을 지우고 떠나고 조엘도 기억을 지운 아침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잠옷도 파란색, 이불도 파란 톤, 방안이 온통 파란 톤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지. 슬픔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을 뜻하기도 하고, 온통 방 안에 남아있는 클레멘타인의 기억, 클레멘타인과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방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왜 지금 마음이 무거운지, 왜 지금 몸이 불편한지 모르고 그냥 자기 차로 가가지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가 옆에가 그냥 쭉 긁혀있는 거야. 대체 이게 왜 긁혀있지? 누가 긁었나? 하고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옆에 차가 긁었겠거니 하고 거기다가 이제 땡큐라고 써놓고 가요. 이 초반에 클레멘타인의 파란색 머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온통 파란색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왜 지금 마음이 울적한지 이것도 모른 채로 이제 차를 끌고 기차역에 갔죠. 이게 발렌타인데이야, 이날이. 그래서 기차역에서 혼자서 독백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나는 회사를 땡땡이 치고 이러면서 그 뉴욕행 차를 타야 되는데 그냥 막 달려가지고 몬탁행으로 가는 거야.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기차역까지 가서 원래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몬탁이라는 곳으로 그냥 떠나버린 거지. 여기서 조엘이라는 이 남자의 성격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평소에는 회사에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사람이 발렌타인데이에 갑자기 기차를 타고 몬탁으로 떠나버린 거지. 그리고 회사에다가는 제가 좀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식중독 걸렸어요 라고 뻥까지 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2월에 몬탁에서 조엘 이러면서 일기를 쓰는 거야. 일기장을 펼쳐봤는데 중간이 막 다 찢어져 있어. 그리고 2년 만에 일기를 쓰는 거지. 여기에서 조엘이 그동안의 기억이 사라졌다는 게 좀 암시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저 바닷가 저 옆에 클레멘타인이 바닷가를 서성이고 있어. 몬탁 바닷가 앞에서 주황색 옷을 입은 클레멘타인이 오고 있어요. 조엘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 인연은 없을성 싶다. 원래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그런 조엘이죠. 그래서 그냥 바닷가를 조용히 서성이고, 조엘은 원래 낯선 여자와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 거는 남자야. 자신감이 없고, 조엘은
전형적인 회피형 남자의 모습이에요. 클레멘타인은 아마도 혼란형 애착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터널 선샤인을 대충 보면 이 부분을 놓쳐요. 처음에 조엘이 클레멘타인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조엘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보면 두 축의 사랑이 나오거든요. 다른 축의 사랑에서도 거기에서는 교수와 제자인데, 그 아까 봤던 알렉산더 포프의 시에 엘로이사와 아벨라르처럼 교수와 제자 관계야. 거기도 불륜이야. 물론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불륜까지는 아니지. 그래도 조엘은 여자친구가 있는, 심지어 동거를 오랫동안 동거를 했던 착한 여자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그렇게 부각하지는 않고 있죠. 나오미를 출연시키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터널 션샤인 오브 스파인리스 마인드라는 이 문구가 등장한 시대가 금지했던 사랑의 모습이었고, 조엘은 이제 나오미를 회상해요. 왜냐면 클레멘타인의 기억이 지워졌으니까 나오미는 날 사랑했고 착한 여자였지 라고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 클레멘타인을 만났던 그 집 주변을 서성해요. 그 집을 서성이다가 뭐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그냥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건너편에 클레멘타인도 밥을 먹으러 왔어. 아마 술인 것 같아. 파란색 타먹는 그 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타먹더라고. 여전히 자신 안에 슬픔을 채우고 있고 내 안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주황색. 그러니까 조엘은 지금 클레멘타인이 계속 눈에 띄어. 그 클레멘타인이 저쪽 그 다른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렇게 커피에다 술 차가지고 이렇게 마시다가 괜히 눈 마주치니까 이렇게 짠, 이게 있잖아. 그대 눈동자의 축복을 뭐 이런 대사 있잖아.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야. 낮에 밥 먹고 있는 장면이요.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그냥 먹는. 왜 내가 사랑하게 되는 여자는 내게 관심도 없는 걸까? 조엘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보통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기차역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서성이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클레멘타인이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엘은 이제 숫기도 없고 그리고 막 기분도 울적하고 이러니까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 걸고 이러는데 좀 괜히 불편한 거야. 기차역에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는 거죠. 조엘이 거기에서 막 클레멘타인을 그림 그리고 있어. 세상이 모두 흑백인데 클레멘타인만 컬러야. 기차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클레멘타인이 먼저 말을 겁니다. 안녕? 이미 뭐 조엘이랑 친해진 느낌으로 굉장히 적극적이죠.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마침 둘이 가는 방향도 같고 뭐 인연이네 이러면서 둘이서 기차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때 클레멘타인이 나 본 적 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을 갖는 거지. 조엘은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반지 앤 노블 서점 갔었죠.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교보문고 왔었죠. 갔었죠. 그러니까 내가 일했는 서점에 왔었군요. 제가 한 5년이나 일했는데. 여기서 조엘은 클레멘타인을 기억을 못해. 봤다면 기억을 할 텐데. 근데 이제 클레멘타인이 실은 머리 색깔 때문에 바꿨어요. 머리 색깔? 염색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염색한 얘기를 해. 완전히 딴 사람이 됐거든요. 자기의 머리 색깔의 이름을 블루 루인이라고 표현해. 컬러들 명칭이 전부 세련됐어요. 그러면서 컬러들을 나열해. 블루 루인, 에이전트 오렌지, 그리고 레드 매너스, 그린 레볼루션. 뒤에서 이제 에이전트 오렌지는 따로 얘기하는데, 파란색은 파괴, 황폐, 이별하고 슬픔으로 망가진 상처난 상태를 뜻해요. 에이전트 오렌지, 대리인 행위자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 그리고 레드 매너스는 위험. 그래서 빨간색인 상태에서는 지워지는 기억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많이 나와. 그리고 그린 레볼루션은 처음 만났을 시점이어서 내가 지금까지의 나의 이 상태를 변화시키고 이 사람에게 맞춰가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내 인생에 있어서 혁명적인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재밌는 건 에이전트 오렌지가 이게 그 제초제, 고엽제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래서 정글을 없애는 것. 정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린 레볼루션의 그린색을 태워버리는 색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도 상처를 주는 거지. 그린 레볼루션, 조엘을 만나서 나를 변화시키고 혁명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면서 에이전트 오렌지, 나를 없애고 나를 제거했지. 나는 초록색이었잖아. 나를 제거하고 조엘에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조엘과 나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과정. 주황색 자체는 그 행위를 저지르는 그 사람 자체를 뜻하기도 해요. 클레멘타인의 머리 색깔들이 계속 변하는 거는 그 장면의 의미를 뜻하기도 하고 클레멘타인의 마음가짐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놓고 봐야 돼.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맞아요. 시간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태의 심리 상태를 말하기도 해. 그래서 이게 기차에서 만났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클레멘타인이 나 변덕 장난 아니라고.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불안해. 조엘 같은 사람은 클레멘타인 같이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불안전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 사람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이 좀 있거든. 조엘같이 안정적인 사람. 클레멘타인 같은 사람은 조엘 같은 사람을 보면 저 안정성이 부러워. 그리고 왠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차분하고, 그리고 왠지 이 사람의 인생에 내가 색깔을 넣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루해 보여. 답답해 보이고, 이 사람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돼. 클레멘타인이 잠깐 이제 호흡을 고르고 자기 이름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클레멘타인이에요. 조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 갖고 놀리기 없기 이러거든요. 뭐 클레멘타인 노래 자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섬지박이 뾰종 땡땡땡 그런 느낌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엘이 감도 안 온다고 하면서 모르는 거야. 어원이 인정 많다는 뜻이죠. 이러면서 그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는 전혀 모르지만 그 어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단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클레멘타인이 이름은 그래도 난 앙심 품은 못된 여자예요 라고 말해. 자기가 착해 보이는 것 그리고 착한 사람 이런 거 싫어해. 가식을 싫어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조엘은 착하게 보이는데 클레멘타인이 살짝 긁혀. 난 내가 착한 것도 남한테 착하게 구는 것도 싫더라. 클레멘타인은 그만큼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읽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차에서 처음 만난 조엘에게 클레멘타인이 약간 조금 오버했잖아요. 나는 착한 것도 싫고 착한 거 다 싫다 막 이러면서 오바를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그 가면서 소리쳐서 미안해요. 이렇게 또 사과해. 기분이 영 꽝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기차 씬을 이제 다시 보면 그 파란색 의자에 조엘이 앉아있고 그 한 칸 떨어져서 클레멘타인이 앉아있다가 같이 파란색 의자로 와서 이제 옮겨서 앉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황당하겠지만 그쪽 착해서 좋아요 라고 클레멘타인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조엘한테 플러팅을 합니다. 이게 조엘 등 뒤로 자기 팔을 이렇게 딱 걸치면서 내 변덕에 언제 발동 걸릴지 몰라도 실은 자기 변덕에 언제 발동 걸릴지 몰라도 라고 먼저 안전장치를 해놓잖아. 실제로 저런 말들이 조엘한테는 이 사람은 정말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만드는데 클레멘타인은 높은 확률로 혼란형일 거고 기본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잘하지 못했을 거야.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 자아를 의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자기가 먼저 그렇게 뭐 나는 널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이렇게까지 또 스스로를 기대하게 만드는 건 싫어하지. 남이 나에서 기대하고 나를 착하게 보고 그런 걸 싫어해. 근데 여기서 조엘은 조금 과한 것 같아. 나는 좀 할 일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요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클레멘타인이 뭐 이거를 수동 공격으로 봐야 될지 직접 공격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퍽 치면서 가요. 엄청나게 세게는 아니고 좀 장난스럽게 거절을 하고 돌아가는 이 기차역도 온통 다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몬탁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클레멘타인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도 보면은 도시가 파란 톤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웬만하면 타고 가요. 갑자기 야타하는 거지. 클레멘타인은 거절할까 하다가 바로 탑니다. 그러면서 클레멘타인이 갑자기 대뜸 스토커 아니죠? 스토커 지침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근데 이제 조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던 얘기니까 재밌죠,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클레멘타인이 사과를 합니다. 살짝 간 애처럼 굴어서 미안해요. 이 시점에 클레멘타인은 자기 기억을 지우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원래도 안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더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긴 했지. 그렇게 클레멘타인 집으로 가는데 클레멘타인이 들어와서 한잔 할래요? 방금 기차에서 만난 사람한테 지금 들어와서 한잔 할래요? 이러니까 여기서 보통 사람 뭐 저 같은 사람은 옳았구나 하고 들어가죠. 하지만 조엘은 그래서 망설였지만 그래도 결국 들어왔어. 여기에서 이제 클레멘타인은 뭐 술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투 블루루인, 자기가 만든 칵테일 이름이 블루루인이야. 쭉 들이켜요. 그러면서 알딸딸해져 어떻게 찔러보자 하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저게 또 얼추 심장 근처잖아요. 뭐 반대쪽이라도 그 손 얹는 순간 가슴이 쿵쿵하지 그때부터. 그래서 농담이에요 쫄긴 이런데 농담이에요 쫄긴 했는데 손은 이미 가슴에 닿아 있는 걸. 클레멘타인이 하도 이제 조엘한테 내가 이 정도 플러팅을 했는데 조엘이 말을 안 하니까 아주 그냥 입에 지퍼를 채웠어. 조엘이 사과해. 미안합니다.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조엘은 워낙 맹숭하게 사는 터라. 나는 재미도 없는 사람이고 직장, 집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일기장만 봐도 뭐 완전히 뭐 무미건조합니다. 무미건조하지 않았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지워버렸지. 클레멘타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속상하거나 초조하지 않나요? 나는 잘 살고 싶어서 조바심 나던데. 누릴 거 다 누리고 1분 1초도 낭비하고 있지 않고. 클레멘타인은 가만히 있는 이런 멈춰있는 상황이 속상하거나 초조해. 불안한 사람이야. 뭔가를 계속해야 되고 새로운 걸 경험해야 되고 불안하니까 관계를 빨리 끝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고 역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는 클레멘타인처럼 해야 잘하죠. 여기서 지금 클레멘타인이 어때? 지금 슬슬슬 싹싹싹 장난 아니잖아 지금. 기차에
스파역에서 슬슬슬 하더니 여기에서 지금 집에 데려다 주자마자 라면 먹고 갈래? 하니까 와가지고 라면 대신에 블루루인 2잔 해가지고 벌써 스킨십 들어가고 지금 그런 충동적인 부분이 있죠. 지금 조엘은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조심스럽지. 실은 몸이 건조하지만 어떤 새로운 변화도 없지만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그렇게 잔잔하게 쭉 살아갔어. 근데 조엘이 삶에 클레멘타인이라는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일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클레멘타인이 조엘이랑 이렇게 클레멘타인 집에 소파에서 이렇게 둘이 같이 칵테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대화를 하다가 클레멘타인이 이렇게 또 옆으로 가더니 우리 결혼할 거예요. 확실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뭐 촉이 좋은 걸 수도 있겠죠. 클레멘타인은 굉장히 감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직관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왠지 이 사람하고는 나와 이 사람의 어떤 결핍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결혼할 거다고 확신을 해버리죠. 조엘 어깨에 머리를 기대가지고 언젠간 나와 찰스강에 갈 거야. 야, 정말 짐 캐리 정도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그래서 이맘때는 꽁꽁 어는데 강이 얼어있다고 말하니까 벌써 조엘은 으스스한데라고 하고 앉았어. 조심성이 많고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벌써 그런 얘기가 무서워. 근데 여기서 조엘이 근데 이제 가봐야 돼요 하면서 일어나려고 그래. 칵테일을 앞에 두고 둘이서 한잔하면서 지금 우리 결혼할 거라고 말하는 이성을 두고 일어나. 야, 이 정도면 칸의 인내력. 근데 이제 조엘이 핑계 댄다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아니 씨 오늘은 회사도 째고 지금 몬타까지 갔다 온 사람이 옆에서 지금 클레멘타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일어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해합니다. 이게 영화가 이제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우리가 알고 이 영화를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상인데 조엘 관점에서 지금 클레멘타인을 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은 두 번의 새로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시작은 솔직히 너무 과하긴 해. 너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하지만 여기서 클레멘타인은 포기하지 않죠. 그럼 전화 줘요. 그래 줄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클레멘타인 입장에서는 조엘 이기고 조엘을 만나서에 드는 그 첫 느낌, 그게 인생에 걸쳐서 굉장히 강렬한 느낌. 그래서 조엘이기 때문에 실은 이 정도의 텐션과 이 정도의 진도를 나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엘은 이 사람은 이성을 보면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극이 생겨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전화로 발렌타인 축하해줘요. 이러면서 이때 음악이 나옵니다. 그 가로수 같은 거에서 약간 벚꽃 같은 게 흩날려. 실제로 벚꽃이 흩날릴 건 아닌데 아마 다른 것 같아. 하여튼 뭐가 흩날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에 손을 걷고 가는 그때 음악이 약간 조금 경쾌한 음악이 생겨. 이렇게 좀 설레는 그런 음악이 생기면서 파란색 톤이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클레멘타인을 떠나보내고 그런 슬픔으로 가득했던 일상에서 클레멘타인의 전화를 받고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세상이 다시 슬픔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영상의 톤이 바뀌어. 조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불을 켭니다. 그 조엘의 옷색이 이게 어두운 데서는 살짝 파란색으로 보이거든? 집에서 약간 노란색 톤에 저게 주백색인가요? 그 조명을 틀고 거기에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옷 색깔이 초록색처럼 보여요. 그 초록색이라는 거는 클레멘타인의 입으로 얘기가 나오듯이 그린 레볼루션이야. 초록색은 레볼루션을 의미해. 어떤 대변혁, 그런 새로운 시작. 지금 조엘이 클레멘타인의 전화번호 받고 막 심장이 막 뛰어 죽겠어. 아까 클레멘타인이 짚었던 이 가슴의 이 부분 여기가 아직도 쿵쿵대. 결국 전화를 걸죠. 클레멘타인한테. 여기서부터는 색감이 아까랑 전혀 달라요. 조엘의 옷 색깔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록색과 살색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클레멘타인은 왜 인제해요? 클레멘타인의 성격이 드러나죠. 막 오랜만에 연락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문자 이렇게 보내면 왜 인제 연락해? 자다가 뭔가 약간 사람을 조금 찌르고 긴장시키는 그런 건 있지. 감정적이고. 이제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네. 거봐요. 결혼한다니까 나랑 클레멘타인이에요. 아주 플러팅을 굉장히 강하게. 그러면서 내일 허니문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허니문식이나.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아까 말했던 그 찰스강으로 갑니다. 이게 영화의 포스터에도 쓰이고 이 강도 어떤 파란색 그리고 여기에 크게 금이가 있고 불안정하지만 이 둘은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터널 션샤인이야. 불안과 상처가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반 위에서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그냥 서로가 노력하면서 가는 거야. 찰스강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막 꽁꽁 얼었으니까 걱정 마요. 어째 불안한데? 아유 얼른 와요. 성격이 드러나지. 클레멘타인 아유 얼른 와. 클레멘타인이 막 이 찰스강 위를 막 달리다가 넘어져. 그래서 엉덩방아를 쪄요. 그래서 막 엉덩이 아파 죽겠다고. 조엘은 빨리 나가자고. 여기 깨지면 어떡하냐고. 응? 깨지면 어떡해. 클레멘타인이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 냉큼 이리 와요. 깨지고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더 나가서는 얼음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작해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게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19절에 나왔던 비극적인 사랑. 세상이 다 비난할지 몰라도 그래도 이 사람에게 빠져서 시작해볼 수 있는 거, 금기돼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 위를 미끌미끌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뒤뚱뒤뚱 그러면서도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게 두 사람의 사랑인 거지. 여기에 무슨 계산이 있고 무슨 조심성이 있겠어. 일단 사랑하면 가보는 거지. 그래서 은근히 재미있네. 은근히 재미있는 거야. 그 위험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안한 상황에서도 재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클레멘타인이 먼저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조엘도 이제 따라 눕고요. 그러면서 금 갈 텐데 클레멘타인이 금 안 가요. 저거는 이 영화 전반에, 그리고 이 엔딩 이후로 드러나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암시가 있죠. 여기 위험해.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단단한가? 우리 만났을 때 또 금 갈 텐데? 아니야, 금 안 가. 금 갔어도 깨지지 않고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을 거야. 이 얼음 위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그게 사랑이란 거지. 누군가는 저기서 깨질 수도 있겠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지. 저 강물이 영원히 얼어붙어 있진 않겠죠. 결국 물이 되고 저 위에 누군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겠지. 그런 과정에서도 그 순간에 서로가 함께 있는 거를 누리는 게 사랑이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터널이라는 거는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은 그 마음을 바꾸는 것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별자리를 물어봅니다. 별자리를 알려달라고. 지금 두 사람은 등 뒤에 강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하늘을 보잖아. 이상. 이걸 조금 유치하게 말하면 저 별도 따다 줄 게잖아. 두 사람은 저 닿을 수 없는 별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 사랑은. 아침이 돼서 조엘은 클레멘타인을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밤새 강 위에서 이러고 있었으니 클레멘타인 졸리지. 그래갖고 조엘 옆에서 자고 있어. 운전하는데 조수석에서 자? 아, 나 클레멘타인 이렇게 볼을 이렇게 톡톡 치면서 깨우니까 클레멘타인은 자기도 모르게 조엘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딱 깨면서 어휴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엘은 깨워서 미안한데 집에 다 왔어요. 그러면서 그쪽 집에 가도 돼요? 자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요. 야, 지금 조엘 집으로. 그러면 여기서 보통 어떤 생각해요? 집에 월세가 밀렸나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러시죠 하면서 클레멘타인이 칫솔 갖고 올게요. 아, 이거 뭐 아주 기술자군요. 칫솔만 있으면은 누구의 집에라도 갈 수 있는. 이제 클레멘타인 집 앞에 조엘이 이제 차를 대놓고 이제 클레멘타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도 졸린 거지. 밤새 찰스강에서 이러고 있었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누가 차를 톡톡 두드려. 프로도 혹시 절대 반지 보셨나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괜찮아요? 아니 그냥 차 세워놓고 앉아있던 것뿐인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지. 조엘 입장에서는 웃기지. 아니 날 왜 도와줘 네가. 가서 반지나 그 용암에다 버려.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런데 프로도가 여긴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봐요. 조엘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지.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프로도가 알았어요 하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엘은 좀 찜찜한 마음이 있지만 이제 미친놈이 난가 보다 하고 이제 창문을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엘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시작해.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 장면에서 음악이 나오고 엔딩에서 음악이 나오거든? 제가 영화가 짧아서 그 의미를 뭐 완벽히 다 해석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변화된 것에 대한 구절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 엔딩에서 나는 같은 음악 같은데 딱 처음에 나오는 문구가 Change your mind라는 너의 마음을 바꿔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노래가 실은 더 긴 노래인데 딱 모든 사람은 마음을 언젠가는 바꾼다라는 그 구절만 딱 들려주고 노래가 딱 끝나. 근데 이 노래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영원함이 있다는 나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장면. 여기서는 딱 그 구절만 들려주고 뒤에서는 당신의 그 마음을 바꿔요. 그래야 이터널 션샤인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터널 션샤인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러면서 조엘은 이렇게 혼자 막 울면서 운전하다가 길바닥에 이제 테이프를 버려. 이제 영화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그 자기 집에 도착을 했어. 차가 옆에가 이렇게 긁혀 있는 걸 보면 방금 몬탁에서 클레멘타인을 만났잖아요. 시간상으로는 그 전이야. 그러면서 차는 긁혀 있는 상태지. 기억을 지우기 전. 조엘이 기억을 지우기 전.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클레멘타인은 기억을 지운 상태. 조엘은 기억을 지우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겠지. 조엘 주변을 두 남자가 이제 맴도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두 남자 중에 한 명이 프로도고 또 한 명이 헐크예요. 헐크와 프로도가 기억 지우는 이 연구소의 약간 대학원생 같은 사람들이야. 직업 윤리가 별로 없는. 조엘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짐 챙기고 있는데 뭐 자기가 아는 직원이 이제 옆에서 클레멘타인 얘기를 하는 거야.
집에 온 편지 중에 라쿠나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라쿠나라는 게 공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억을 지우는, 그래서 기억의 공백을 만드는 회사,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발렌타인데이 하루 전이야 지금. 옆에 이제 동료는 뭐 클레멘타인이랑 발렌타인데이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엘은 하하하 네 하고 돌아가는 걸 보면 클레멘타인이랑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는 있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헐코랑 프로도가 조엘이 잠드는 거 보고 야 이제 시작하자 이러면서 막 짐을 챙겨가지고 조엘 집으로 막 들어가는 거지. 막 이상한 기계 같은 거 들고. 그래서 이제 얘네가 하는 게 실은 이제 기억을 지우는 업체예요. 이 잠깐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발렌타인데이 사흘 전으로 가요. 점점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엘이 그날을 친구들 앞에서 회상해요. 클레멘타인은 이 시점에서는 집을 나간 상황이고 조엘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지. 갑자기 클레멘타인이 어떤 연계라고 표현을 했어. 어떤 연계 하나 끼고선 그냥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굴더라고. 지금 서점으로 갔는데 여기서 조엘한테는 누구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패트릭 이러면서 하는데 다른 남자랑 이렇게 앉고 거기서 뽀뽀까지 하는 거지. 아니 나랑 며칠 전에 싸우고 집을 나간 것까지는 오케이야. 좀 화해 좀 하려고 이 사람 만나려고 갔는데 다른 남자랑 뽀뽀하면서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조엘 입장에서 나를 모른 척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책에 가려져 있어서 정확히 누군지는 안 보여줘. 영화에서는 왕 따분하고 따분해 이러면서 저 따분하다는 말은 그냥 일하느라 따분하다 소리인데 마치 조엘 입장에서는 나한테 따분하다고 하는 말인가? 라고 들리겠지. 그러면서 아우 자기랑 눕고 싶다 막 이런 말 들으면서 조엘은 그 서점을 나옵니다. 막 친구들 앞에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친구들은 실은 알고 있어. 클레멘타인 집에 가볼까? 막 이러는데 친구들이 못 가게 말려. 야 가지마 가면 안 돼. 두 친구가 말을 해주거든. 친구 부부야. 여기서 남편이 조엘한테 라쿠나 시에서 온 편지를 보여줍니다. 조엘 애 아니니까 싸고 들지 마. 조엘한테 이 현실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자기 이렇게 빨래 개다가 야 네가 다 빨아 새끼야 하면서 던지고 올라가 버려. 그러면서 전해주는 편지에는 클레멘타인이 조엘의 기억을 다 지웠으니까 그녀에게 둘의 관계를 언급하지 말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편지야. 굉장히 다채로운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단지 이제 기억만 지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라쿠나사에서 저거를 보내줘가지고 조엘은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조엘이 해야 될 일은 뭐야? 라쿠나사를 자기도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이제 라쿠나사를 찾아가는 거지. 그 박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그리고 이 회사에는 그 스파이더맨의 옛날 여자친구 원조 메리제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좀 조수고 뒤에서 보다 보면 좀 성격적인 면이 드러나는데 지적인 거에 대해서 좀 허영과 지적인 거에 대한 좀 로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체를 읽는 게 아니라 니체의 문구를 외워. 니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명문집, 그런 문장들을 외워. 그래서 그런 걸 써먹지. 어떤 그런 본질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것보다 그 진리가 담긴 문장을 외우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진리 아는 것처럼 표현하지. 박사의 어떤 지적인 역량을 굉장히 선망해, 동경하고. 이 여조수를 헐크가 사랑하거든? 근데 이 여조수는 또 교수를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조엘이 이제 와가지고 클레멘타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말도 안 된다. 기억을 어떻게 지우냐. 그래서 힘들어하면서 다 잊고 싶어서 그렇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엘은 뭐 어떻게 된 거야. 나 착해서 좋다더니 막 조엘은 너무 괴로운 거야. 뭐 왜 그런 거야 하면서 막 혼자서 차에서 막 그 차 핸들을 두드리면서 괴로워해요. 근데 조엘이 이제 다시 박사를 찾아와요. 근데 이제 박사는 조엘의 간절함에 좀 마음이 동했는지 조엘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먼저 할 일은 클레멘타인 관계된 거 다 모아와라.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모아옵니다. 뭐 앨범의 사진, 그리고 어린 시절의 클레멘타인 사진, 뭐 거울에 붙어있던 그런 사진, 뭐 CD, 2년간에 함께했던 기억들, 일기장, 그리고 클레멘타인을 그렸던 그분에게 받은 책,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클레멘타인의 빨간 머리가 인쇄된 뭐 컵,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싹 싸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뭔가 되게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을 하고 옵니다. 저는 나오미랑 동거를 했어요. 두어해 전에요. 그때 친구네 부부가 바닷가로 초대를 했는데 나오미가 못 간다고 해서 혼자 갔죠. 거기서 클레멘타인을 만나가지고 일이 터진 거지. 클레멘타인을 만나서 그때 이제 클레멘타인이 그때도 조금 플러팅을 하고 나중에 조엘이 먼저 클레멘타인을 찾아간. 그러니까 실은 뭐 이게 뭐 잘못했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금기시 되는 사랑 중에 하나지.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시작할 수 있는. 물론 그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수순을 밟았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뭘 떨어뜨려.
프로도야. 프로도가 이제 그 얘기를 살짝 엿듣고 있었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기억은 최근 것부터 거꾸로 지나갈 거다. 그래서 기억에는 감정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걱정되지. 이거 기억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뇌가 손상되나요? 근데 이제 아예 뭐 그냥 술 취해서 술 많이 마신 날 뭐 그 정도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엘이 약간 그 꿈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지금 기억 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엘의 기억 안을 이제 더듬어가. 그래서 조엘은 자기 집에 누워 있고 그 집에 지금 헐크랑 프로도가 와가지고 기억 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지워진다고 한 것처럼 조엘은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경험을 다시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영화의 시간이 약간 좀 역순으로 흐른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헐크가 이렇게 해주고요. 집에 와서 이제 옆에서 조엘은 자고 있어. 그 옆에서 이제 여기 프로도 뒷머리, 헐크, 이 박사가 참 이건 직원복은 없는 게 그나마 일한다고 앉아있는 건 헐크. 프로도는 그냥 이것저것 뒤지고 앉았어.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제 실제로 시간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기억이 점점 그 최근 기억부터 거슬러서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기억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은 그 집에 이제 혼자 앉아 있어요. 주황색 머리로 한 클레멘타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자기 차 뽀겠어. 이때 조엘이 클레멘타인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가서 기스난 것부터 봐. 야이씨 너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지금 할부도 안 끝났는데 너 미쳤냐? 뭐 네가 가서 이거 고쳐올 거야? 마음에서 막 그랬겠지. 근데 여기서 조엘이 하는 말이 음주운전 했군. 이 정도면 이건 사랑이야 솔직히. 근데 이제 클레멘타인은 조엘에게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취한 것 같고 뭘 그렇게 기막혀 해. 근데 이제 기막히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짓을 한 거야. 조엘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상상도 못해. 뭔가 눈에 띄는 행동? 안 하지. 클레멘타인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내가 다친 거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뭔가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내가 우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생각하는 너. 이 쫄보 새끼야. 이렇게 지금 클레멘타인을 생각해버리는 거지. 사람 죽였을지도 모르니까 뉴스나 볼까? 아니면 사고 낸 흔적 있나? 차에 가봐? 사람 쳐 죽였나? 한번 봐? 클레멘타인은 이렇게 아줌마처럼 잔소리하지 마. 그러는 넌 고주망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올드한 표현을 쓰니까 이제 클레멘타인은 뭘 그렇게 올드한 표현을 써? 너는 그냥 넌 십선비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꼰대야, 꼰대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야. 그런 거 남 걱정하고 그렇게 위선 떨지 말고 이 새끼야. 내가 늦게 와서 그냥 열받는다고 말해라고 하는 거.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린 조엘 입장에서는 새벽까지 늦게 들어오고 차까지 망가뜨리고 술까지 마셨으면 어디 가서 누구랑 술 마셨는지 클럽에 가서 놀았는지 아니면 뭐 혼자서 바에 가서 술을 마시다 왔는지 아니면 포장마차를 갔는지 궁금하잖아. 조엘 머릿속에는 클레멘타인은 충동적인 사람이야. 클레멘타인이 보기에 조엘은 너무 답답하고 꼰대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나를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언제든 재밌는 사람에게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나보다 더 재밌고 나보다 더 어리고 더 이 사람을 즐겁게 해줄 남자에게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클레멘타인도 마찬가지로 조엘은 나보다 더 정숙하고 얌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조엘에게 어떤 평온함을 주는 여자를 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건드리고 있지. 누구랑 뒹굴고 왔나? 누구랑 자다 왔나? 저게 나가가지고 새벽 내내 누구랑 자다 왔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클레멘타인이 먼저 찔러.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쟤는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 조엘도 삐뚤어졌잖아. 삐뚤어져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너 뒹굴어다 왔어. 이렇게 지금 조엘도 실은 그만큼 마음이 아프지. 넌 친해지려면 일단 자고 보잖아. 저게 조엘도 지기 싫어갖고 클레멘타인을 찌르는 거거든. 클레멘타인이 안 찔렀으면 솔직히 조엘이 밖에서 새벽에 들어온 것 가지고 너 딴 남자랑 자고 왔지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어. 저 말은 클레멘타인에게 너무 큰 상처가 돼버린 거야. 클레멘타인이 가진 두려움이거든. 바로 이제 짐 싸버립니다. 조엘은 바로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바로 사과를 해. 내가 말 잘못했어. 내가 화나고 속상해서 내뱉은 말이야. 이미 뭐 늦었지. 클레멘타인은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저거에서 상처가 크고 그게 이제 마치 아까 빙판의 금처럼 그렇게 금이 있는 거지. 그렇게 금이 날 수도 있는 게 또 관계잖아요. 자기도 또 그 말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미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서 지워버린단 말이지, 클레멘타인은. 그치? 클레멘타인의 약점을 노린 건데 그 약점을 클레멘타인이 먼저 얘기했어. 근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은. 자기가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로 공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기도 하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헐크랑 프로도가 지금 또 기억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가 온대. 오는 건 반가운데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메리가 프로도를 별로 안 좋아해. 다른 애들도 전체적으로 직업 윤리가 없고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큰 애가 프로도입니다. 여기서 뭐 일도 안 하고 옆에서 그냥 메리는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여자친구도 불러야겠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프로도 여자친구가 누구야? 지금 이 시점에서의 프로도 여자친구가 클레멘타인이에요. 근데 이제 헐크는 듣기 싫어. 야, 일이나 좀 하게 좀. 야, 술이나 따.
일인하게 술따래. 헐크도 이 새끼도 직업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도가 나 여자친구랑 사귀게 됐는데 완전 아주 엽기적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기억 속으로 다시 거슬러 갑니다. 조엘은 그렇게 집을 나간 클레멘타인을 이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잡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막 가요. 근데 이제 클레멘타인은 이미 막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차가 옆에 이제 긁혀 있어. 클레멘타인이 아까 술 먹고 운전하면서 소화전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옆에가 이렇게 싹 해먹었어. 어쨌건 그 차를 조엘이 시동을 걸어가지고 조엘이 그걸 끌면서 차가 한 번 더 상처나거든. 이런 장면도 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클레멘타인이 먼저 차를 몰아서 차에 상처를 냈어. 조엘이 그 차를 몰면서 또 상처를 내. 이게 두 사람의 관계야. 누가 시작인지 몰라도 한 사람이 드라이빙 해가지고 상처를 내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상처를 또 드라이빙하면서 또 상처를 내. 서로 계속 상처를 주고받다가 두 사람의 사이가 파괴되는. 조엘은 차를 몰면서 이제 클레멘타인을 쫓아갑니다. 클레멘타인한테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근데 클레멘타인은 그런 거 없죠. 야 꺼져. 근데 여기서 걸어가고 있는 클레멘타인을 보면 다리가 한쪽이 없어. 그래서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뛰어가.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리가 하나가 없어. 이게 그 기억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야. 기억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억이 혼재돼 있고 감정이 막 폭발하는 상황이어서 이때 하늘에서 차가 떨어져. 그만큼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감정의 상황. 클레멘타인의 기억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봐. 산산조각 나고 있어. 그거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는 걸 암시하고 있죠. 네가 그랬듯 널 지우면 행복해 하고 있다고.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까 차도 그렇잖아요. 차에 상처 누가 먼저 냈어? 클레멘타인이 먼저 냈어. 근데 아까 조엘도 차 빼면서 클레멘타인이 낸 것만큼 똑같은 상처 또 냈어. 지도 냈어. 클레멘타인을 막 계속 쫓아갑니다. 아침이면 넌 사라져. 이 기억을 추적해가지고 지워가지고 아침이 딱 되면 그 기억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아까 헐크랑 프로더가 와가지고 조엘 기억을 지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웃기는 게 외부의 얘기가 들어와. 누구랑 얘기야? 헐크랑 프로더 얘기가 막 그 머릿속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 클레멘타인과 조엘의 기억을 지우면서 그 프로더는 조엘을 이래서 사랑했구나 하면서 조엘을 연기해. 그래서 클레멘타인을 마음을 얻어버리는 거지. 그 여자가 이 남자 여자친구야 이러면서 막 헐크한테 얘기해주고 있지. 근데 이 얘기를 조엘이 듣고 있어. 기억을 이렇게 탐색하는 잠결에. 환자 팬티 훔치고 지금 정보 훔쳐가지고 꼬시고. 헐크가 야 너 미쳤냐? 그러니까 프로도가 뭐라는 줄 알아? 왜 입던 것도 아닌데. 아예 그 사고방식이 이상한 놈인 거야 지금 여기서 프로도가. 조엘이 자기 목에 이렇게 케찹을 뿌리고 거실에 누워. 그리고 TV 화면에는 그 무슨 뭐 이렇게 마법으로 책을 막 펼치는 그런 뭐 판타지물이 나오고 있어. 지금 클레멘타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장난치고 그렇게 나를 우습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대화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딴소리만 하더니 그렇게 지금 장난? 야 내가 너 때문에 아주 미친다. 클레멘타인은 빡이 쳐서 집을 나가버리거든. 조엘은 그 장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냥 웃어주길 바랬고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챙겨주길 바랬지. 그냥 이해해주길 바랬지. 근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여기서 케찹 때문이 아니야. 이 낮에 두 사람은 벼룩시장에서의 또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벼룩시장 장면으로 돌아가는데 또 한 아줌마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레멘타인이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장난을 잠깐 치는 장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보면서 조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조엘이 나중에 얘기해. 근데 이제 클레멘타인은 한번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또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싫어. 아기 가질래. 조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니 지금이면 난 좋긴 한데 여기서도 괜찮을까? 지금 여기 벼룩시장인데? 물론 이건 너무 내 말투였고요. 영화에서 나온 말투는 아닙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네요. 조엘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클레멘타인은 너나 그렇지. 클레멘타인이 보는 조엘은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야. 애야 아직. 흑적이지도 못하고 소심하고 그냥 꼰대 같은 면이 있지. 싫어하는 면. 처음에는 그런 면 때문에 착하다고 좋아해놓고 나중에 되니까 그게 애 같고, 클레멘타인이 보는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된 쪽은 조엘이지. 부모가 되지 못할 쪽은 조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조엘 입장에서는 클레멘타인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엘이 애를 키울 수는 있고, 근데 클레멘타인은 뭐? 너 나를 또 뭘로 보는 거야? 조엘은 여기서 말하긴 좀 그래. 나중에 얘기해. 근데 여기서 이제 자막은 부드럽게 나오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 이 씨발 나한테 뭐라 그랬냐? 클레멘타인 뭐? 너 씨발 다시 말해봐. 조엘은 말하기 싫어. 근데 이제 클레멘타인은 사람 기막히게 해놓고 뭐 그렇게 꽃무늬 빼면 다냐? 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 똑부러지게 키울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하거든. 실은 조엘은 이런 면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긴 해. 여기서 끝내자 막 이러면서 벼룩시장에 막 떨고 놓고 할 때니 이러면서 막 엄청 싸워. 그러니까 여기서 조엘이 혼자 막 걸어가는 거야. 그 상황에서 일단 도망치고 싶어. 조엘은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터져나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도망치려고 해. 그렇게 이제 벼룩시장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아이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불일치하면서 싸움이 났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메리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헐크랑 메리가 이미 연인이더라고. 뽀뽀해 오면서 조엘의 집에서 술을 훔쳐 먹습니다. 술을 이렇게 같이 짠 하면서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라. 어떤 문구를 인용해요. 저게 니체였던 것 같은데 니체가 선악을 넘어서라는 잠언집에서 봤대. 여기서 이제 메리의 어떤 지적 허영을 보여주죠. 메리는 그 내용의 본질보다 멋있어 보이는 문구를 외우는데 바쁜 사람이지. 다시 또 기억으로 돌아가 봅시다. 벼룩시장 또 이전이에요. 벼룩시장 이전으로 돌아가서 왜 네 얘기는 안 하냐? 응? 나는 숨기는 거 없는데? 라고 클레멘타인이 얘기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나를 못 믿는구나. 이게 클레멘타인의 생각이야. 이렇게 그 회피형과 혼란형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 애초에 자기 내면의 어떤 일을 잘 끄집어내질 못해요. 그런 감정이나 이런 표현을 잘 못해. 어떤 추상적인 얘기나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자기 내면의 어떤 뭐 치부, 과거 잘 기억도 안 나, 실은. 그래서 말을 못해. 근데 혼란형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오히려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다정한 모습이지만 이 상황에서 이미 위기가 찾아오고 있죠. 이게 지금 빨간 머리잖아. 빨간 머리는 어떤 그런 위협 그 자체를 말하거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클레멘타인은 자기를 잃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 빨간색 경고등이 실은 들어온 상태죠. 벼룩시장에 나가기 전에 클레멘타인은 조엘이 나를 어쩌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는 게 아닐까? 그 두려움에 계속 있는 거야. 내가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소한 말에도 더 긁히는 거지. 물론 사소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조엘이 말해. 계속 떠들어야 마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야. 조엘은 그렇잖아도 어떤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천천히 글로 천천히 써가는 그런 사람인데, 클레멘타인은 널 알고 싶을 뿐이야. 나는 계속 떠든 적 없어. 서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이 들지. 근데 여기서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억이 좀 사라지고 있으니까 컵에 사진이 없어져. 일기라도 읽게 해줘. 뭐 뭘 쓴다는 건 생각과 열정, 뭐 사랑이 있는 거니까 네 일기라도 읽을래. 조엘이 그때 이렇게 돌아서면서 클레멘타인 품에 이렇게 안기려고 이렇게 얼굴을 부비거든요. 그때 클레멘타인은 일어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클레멘타인이 원하는 것과 조엘이 원하는 게 다르지. 클레멘타인은 이 사람과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내면도 듣고 치부도 듣고 이러면서 가까워지길 원하는데, 조엘은 그냥 가서 좀 품 안에 안겨있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그 사람과의 그런 시간들로 마음을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마음이 전달이 안 돼. 어떤 불안도 이 사람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두 사람은 또 중국집에서 저녁을 때웠다. 우리도 딱한 커플이 돼가는 걸까? 이러면서 두 사람은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죠. 둘이 앉아서 멀뚱하게 음식만 먹어대는 뭐 그런 거 너무 끔찍한데, 클레멘타인은 지금 저 주황색이 의미하는 게 그 자신의 어떤 숲을 제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긴 해. 주황색이란 건 나의 자아를 이 사람에게 맞춰가는. 저기 이제 둘이서 이제 중국집에서 칭따오를 먹어요. 칭따오를 이렇게 나발로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엘이 아유 또 취해서 황당한 짓 하겠지. 조엘도 이제 클레멘타인에 대해서 신뢰가 생겼어. 클레멘타인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으로,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걸로 일종의 안 좋은 신뢰가 생겨버린 거지. 안 좋은 믿음이 처음엔 장점인 것 같았던 것이 이제는 다 단점으로 남지. 조엘은 말로는 뱉지는 않아도 속으로 아유 저러고 또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겠지, 이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클레멘타인은 입 밖으로 뱉어. 머리 감고 나면 비누에 묻은 머리카락 좀 뗄래? 그러니까 이제 조엘이 아우 그래 더러웠겠다. 혼자일 때는 이런 지적 안 받잖아요. 불평불만 없었는데 벌써 서로의 단점이 더 부각되고 서로가 일상을 너무 공유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현실에서는 프로도가 클레멘타인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엘은 외부에서 프로도랑 클레멘타인이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자기 앞에서는 클레멘타인이랑 밥을 먹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통화 내용은 프로도한테 아우 나 너무 혼란스러워 막 이러면서 클레멘타인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까 몬탁에서 클레멘타인을 만나면서 영화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몬탁으로 오는 상황에서 클레멘타인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거야. 그렇지 않아도 불안도가 높은 클레멘타인인데 기억을 잃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으니까 불안도는 더 올라갔겠지. 클레멘타인이 처음 주황색 머리를 오렌지색 머리를 했던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추리닝 색깔에 맞췄고 그렇게 이제 상큼한 과즙에 뭐 줄줄 한다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현실에서는 메리랑 같이 이제 도너츠 먹고 막 놀고 있어. 지금 헐크랑 메리가 사귀거든. 메리는 그런 현학적인 말들을 또 늘어놔요. 그렇게 또 프로도는 클레멘타인 집으로 가고요. 클레멘타인은 혼자서 이유도 없이 막 울고 있어. 괜히 무섭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살갗도 벗겨지고 늙어가는 것 같아. 기억이 고통스러웠어도 기억이 사라진 채로 늙어가는 것은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기억 속에 슬픔도 있고 이렇다면 그게 자기의 자아가 돼서 기쁨 속에 슬픔도 있고 그 안에 행복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클레멘타인은 너무 고통스럽지. 이유도 없이. 왜냐면 기억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 슬픈 감정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어. 억압돼 있어. 그리고 2년간의 세월을 부정하다 보니까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고 살갗도 막 벗겨지는 것 같고 그런 고통을
막 늙고 있어.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막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프로도가 뭐 오렌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클레멘타인이 나랑 몬탁 갈래? 갑자기 몬탁을 가자고 프로도한테. 그러면서 이제 뭐 꽁꽁 얻는 찰스강을 봐야겠어. 조엘과 갔던 곳을 막 나열하면서 프로도한테 가자고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조엘 머리 위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춤을 춥니다. 아까 그 장면 봤죠? 헐크랑 메리가 조엘 그 침대에서 막 춤추고 놀고 있어. 술 먹고 지금. 그냥 여기서 헐크는 자동 조종을 걸어놨대. 지금 프로도는 방금 클레멘타인이 찰스강 이랬잖아요. 조엘의 기억, 클레멘타인이 지워버린 기억을 막 뒤져. 찰스강? 얘가 뭐 했지? 가서 무슨 말 했지? 그 말 외워가지고 가서 똑같이 막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프로도는 지금 클레멘타인의 취향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마음에 드는 액세서리까지 막 선물을 하고 이러면서 조엘의 빈자리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그 과거 또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했던 얘기가 아이로 사는 건 참 외로운 것 같아. 너는 그거 모를걸? 나 8살 때 인형을 모았는데 그 제일 좋아하는 못난이를 클레멘타인이라 부르곤 맨날 소리쳤어. 못생기지 말고 예뻐지라고. 클레멘타인의 본명이 아까 뭐 쿠르친스키인가 그랬어. 그게 본명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8살 때 그 자기가 맨날 소리친 못생기지 말고 예뻐지라고 말했던 그 인형 이름이 클레멘타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황당하지만 걔가 변신하면 마법처럼 나도 예뻐질 것 같아서 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고 나는 나야 라고 더 반항적으로 살아왔겠지. 그렇죠. 날 버리지 마. 여기서 클레멘타인이 자기가 8살 때 얘기했던 자기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 예뻐지라고 얘기했던 그러면서 조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날 버리지 마예요. 날 버리지 마. 클레멘타인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자기 세게 말하고 항상 그렇지만 버려지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이야. 버려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더 상대에게 나 이렇게 말해도 나 안 버릴 거지? 라고 상대를 찔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상대가 싫어하는 거 밤새 술 먹고 얘가 나 물란하게 보는 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나가서 얘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게 만들려고 하지. 나를 이래도 나 안 버릴 거지? 나 안 버릴 건데 나한테 왜 그랬어? 과거의 찰스강에서의 장면에서는 둘이 누워있는 찰스강이 하얀색입니다. 두 사람 마음 그리고 주변에 이 강에도 어떤 큰 금이 있지도 않고 이런 기분 처음이야. 이런 순간을 너무 늘 꿈꿔왔어. 라고 조엘이 말을 하죠. 근데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또 이게 기억이니까 다시 바뀌어. 그러니까 그때 기억 속의 찰스강은 파랗지도 않았고 하얀색이었고 금도 없었어. 이번에 다시 두 사람이 처음 장면에서 같이 갔을 때는 파란색, 슬픔과 파괴로 가득하고 강물에는 금이 가 있었지. 그래도 두 사람은 거기에 누워서 다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막 떠올리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기억에서 점점 클레멘타인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조엘이 막 여기에서 제발 갑자기 막 기도해. 클레멘타인 내 기억에서 클레멘타인 지우지 말아주세요. 내 말 들려요? 기억 지우기 싫어요. 제발 내 기억 좀 남겨주세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슬피 막 외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냐? 이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리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들려? 안 들리지? 내 기억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또 외치니까 기억을 지우는 입장에서는 지금 헐크가 저걸 보면서 지금 이거 도망간다. 기억이 도망간다. 잡아야 되는데 조엘이 클레멘타인을 붙잡고 기억 속을 도망치는 거야. 더 깊은 기억 속으로 숨어서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남기려고. 그래서 클레멘타인을 잡고 막 도망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클레멘타인의 머리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죠. 이때는 위기를 상징하기도 해요. 위협적인 상황, 위기. 이게 현실에서도 두 사람의 과거에서 클레멘타인의 머리 색깔이 빨간색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빨간색으로 묘사가 된 건지. 두 사람은 막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도망치는데 막 세상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야. 여기서 막 물르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뭐 물을 수가 없죠. 이제 와서 막 원망을 한다고 그 기억이 멈추는 게 지우는 게 멈출 수가 없지. 지금 현실에선 프로도는 뭐 하고 있죠? 미친놈이 찰스강에서 클레멘타인이랑 누워가지고 조엘이 했던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분 처음이야. 이런 순간을 늘 꿈꿔왔어. 근데 클레멘타인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냥 앉아버려. 집에 갈래. 똑같은 대사를 읊어도 그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의미가 담기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어도 그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의 말인가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다르게 들리기도 하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끌리는 거는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기 때문만은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이지. 근데 그 속성은 사랑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보통은 부모가 가진 단점에 가까운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죠. 근데 여기서 클레멘타인은 파란색 코트를 입고 파란색 머리카락을 한 상태로 저벅저벅 걸어서 가버려요. 슬픔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죠. 클레멘타인은. 이유는 모르지만 슬픔으로 둘러싸여 있고 프로도가 위로를 해주고 조엘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읊어도 소용없어. 그거는 조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조엘의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점점점 과거로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렌지색 머리를 지나서 지금 빨간색 머리. 빨간색 머리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그 두 사람의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엘은 야, 씨, 나 너 잊고 싶지 않은데, 아, 나 자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여기서 클레멘타인이 또 장난치거든. 그러면 웨이크업 하면서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여기서 조엘이 자기 눈을 확 뜨거든? 그 막 장난으로 확 뜨는 척 하거든? 근데 진짜로 깨. 근데 여기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이건 지금 조엘의 기억이잖아요. 조엘의 아름다웠던 기억. 여기서 조엘이 클레멘타인을 탓하거든요. 네가 기억을 지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클레멘타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미안해. 알다시피 내가 좀 욱하잖아. 어쩌면 조엘이 바라는 거는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서로가 바라는 거야, 실은. 그러니까 조엘이 그래서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어떤 완벽히 현실에 대한 기억은 아니죠. 거기서 그 서로가 가장 뜨거웠던 시절, 그 시절의 이 사람의 모습, 인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이 사람을 원망해도 그때 그 시절에 클레멘타는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을 거라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이제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요. 더 과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클레멘타인이 제안하는 건 어차피 너의 기억이 우리가 기억으로서 도망쳐야 되니까 엉뚱한 기억 속에 가서 숨어 있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엘이 이제 너 없인 아무 기억도 안 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지 나오는데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들어가. 왜 회피형이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수치심으로 숨자. 비 오던 어린 시절 기억,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기억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이제 이건 영화적 설정이어서 그 기억으로 도망치는 거지만 실은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나와요. 실은 부부든 연인이든 두 사람의 어떤 심리 치료를 위해서 두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실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도 존재해요. 가끔은 너무 극심한 경우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표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나에게 어떤 것을 바랬는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실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이 사람이 유아기에 어머니에게 어떤 받았던 방치의 기억, 그래서 방치된 상황에서 그렇게 슬프고 외로운 그런 감정을 스스로가 억압시키고 참고 혼자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과정에서 갈구했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스킨십이었겠지. 외로웠던 존재, 그렇지만 외로운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그러면 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연인들, 부부들은 버려지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상대를 버리고 상처받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나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상처 가득했던 사람이야. 아, 이런 상처가 이래서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지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꼰대 같아? 근데 나는 과거에 이런 속성을 착하다고 좋아했잖아.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런 속성이 생겼던 거에는 이 사람의 어떤 결핍과 외로움이 존재해. 그런 걸 이해해 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린 시절에는 클레멘타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기억으로 같이 도망가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 그런데 어린 시절에 클레멘타인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연인은 내 어린 시절의 연인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에 내가 겪었던 부모가 줬던 결핍이 지금 내 현재 연인이 내게 느끼는 감정과 굉장히 유사할 가능성이 있거든. 어린 시절에 보는 어머니, 어린 시절에 보던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받던 내가 받고 싶었던 것, 혹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지만 어느 날 끊긴 그런 그런 만족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배우자에게서 보고 있거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생각을 해보면 클레멘타인은 조엘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엘은 클레멘타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지. 근데 물론 어떤 사랑이 꼭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든 결핍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노력을 하면 좋은 사랑을 만들 수는 있지. 과거로 막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하는 게 조엘이 책상 밑으로 숨어. 뭐 클레멘타인이 조엘 어디 갔어? 조엘 막 이렇게 찾는데 짐 캐리, 어른인 짐 캐리인데 책상 밑에 있는 마치 애처럼 묘사가 돼. 애처럼 연기해. 팽이 같은 걸 갖고 놀고 있어. 요요인가? 여기서 엄마가 나한테 떨어지길 싫어해. 막 이러면서 그 엄마는 지금 바빠 죽겠어. 근데 여기서 클레멘타인이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검은색 그 되게 세련된 옷을 입고 이렇게 담배를 물고 있어요. 빨간 머리에. 햄린 부인이 된 거지. 그러면서 난 4살쯤 됐나 봐. 굉장히 어린 시절이고 오래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감정은 상당히 억압돼 있을 수 있고, 그때 현재의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기억하진 않지만 그게 현재의 나의 어떤 성관념, 그리고 이성을 만날 때의 어떤 기준들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 클레멘타인이자 햄린 부인, 그리고 근데 책상 탁자 밑에서 그 다리가 이렇게 부각돼서 나오죠. 또 이런 거는 제가 또 귀신같이 놓치지 않죠. 이게 그 시절에 어떤
그 성적 환상이 생길 수 있지. 여기서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장면이 내가 지금 과장해서 변태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클레멘타인이 자기 팬티를 보여줘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그러면서 내 아랫도래는 아직 건재해 이러면서, 물론 너무 아기로 돌아간 조엘을 다시 어른의 사고로 끌어올려서 지금 기억 속으로 도망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그 어린 시절에 구강기를 지나서 어떤 학문기로 지나는 그 과정에서의 결핍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조엘이 징그러라고 그래. 아이이기도 하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메리랑 헐크가 큰일 났어. 왜냐면 지금 조엘이 도망쳤잖아. 기억을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쳐버렸어. 기억이 도망쳐가지고 지금 4살 시절로 도망가 버린 거잖아. 우리 선생님 부르자. 메리는 선생님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복내고 지금 어쨌든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메리는 선생님을 부른다는 생각이 신나. 일이 꼬였든 뭐든 나는 선생님 오면 좋아. 뭐 어쩔 수 없어서 결국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래갖고 지금 자고 있던 선생님은 이제 그 주소를 받아줬고 일어나는데, 선생님 뒤에 그 아내가 이제 눈을 뜨고 있죠. 그러니까 헐크는 야 메리야 너 빨리 집에 가라. 근데 이제 메리는 선생님 보고 싶어 죽겠어. 지적이고 스마트한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면 왠지 나도 선생님 같아지는 것 같거든.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오고 있고요. 다시 또 조엘로 돌아오면 조엘은 지금 여기서 응 하고 또 울고 있어. 계속 울면서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할래. 그러니까 그 시절의 조엘은 외롭고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던 기억이 굉장히 있는 거지. 그 4살 시절의 결핍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엘은 그래도 클레멘타인과 그렇게 기억을 얘기하면서 다시 어른스럽게 돌아오고요. 현실의 클레멘타인은 뭐 하고 있어? 지금 찰스강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프로도는 너는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멋져 막 칭찬하는데, 클레멘타인은 그런 말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프로도가 막 똑똑하고 재밌고 막 겁나 칭찬을 하는데 거기서 뭐 클레멘타인은 잘 와닿지 않아요. 선생님이 도착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문제가 생겼다니까 왔는데 메리가 와 있으니까 너 여기 왜 있냐? 근데 메리가 저는 이 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동료 일이니까요. 선생님한테 되게 과시해. 제가 이 동료를 돕기 위해서 또 이 지식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 저 멋지죠? 근데 선생님은 최대한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러 가죠. 과거로 돌아와서 싱크대에서 엄마가 목욕을 시켜주던 기억,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봐. 그게 조엘에게는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박사가 기억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았어. 야, 이 새끼들 여기 있었네? 4살 때 기억에서 찾아가지고 싱크대에 물을 빼버려. 거기서 이제 물론 영화적 표현이지만 찾아가지고 클레멘타인을 빼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충격 때문에 조엘이 눈을 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이제 커졌다는 걸 알고 이제 박사가 주사를 놓고 조엘을 다시 잠들게 하죠. 다시 이제 잠드니까 두 사람은 극장으로 가요. 자동차 극장 안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었나 봐요. 뭐 밖에서 자동차 극장은 밖에서 화면은 보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가 대사를 막 연기를 하면서 그 밖에서 뭐 뽀뽀도 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막 물건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이 추적을 당했잖아요. 기억이 사라지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막 사라진단 말이야. 두 사람은 또 열심히 막 도망쳐요. 계속해서 뭐 사라지고 그 안에서 서점에서도 도망치고 막 도망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엘이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엄마에게 자위하다가 걸리는 걸로 도망쳐요. 이상하고 부끄러운 그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거기까지 도망친 거지. 둘이서 이제 또 해변에서 깨닫고 막 그 서점 사이로 가고 더 과거로, 더 아이인 시절로. 아까 4살보다는 좀 컸는데 동네 아이들에게 그런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였어요. 조엘은. 뭐 여기서 이제 클레멘타인의 어린 시절, 클레멘타인은 어린 시절에 그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 있거든. 8살 때. 그래서 이렇게 금발의 클레멘타인이 조엘을 데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른들이 연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8살의 조엘이지, 8살 때 조엘, 그리고 8살의 클레멘타인인 거지. 근데 실제로 클레멘타인은 아니고 조엘 기억 속에 클레멘타인처럼 기억되는 동네 여자애겠지. 순자인 거지. 동네에 살던 순자인데 지금은 순자 이름도 얼굴도 기억은 안 나. 근데 그 아이의 당당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강한 성격이 지금 클레멘타인하고 비슷한 거지. 조엘이 꿈꾸는 여성상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빨간 머리에 과감하고 섹시하고 예술적인 느낌이 있고 그런 여자, 그리고 어디서든 정의롭게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강한 여자, 그게 조합이 돼서 클레멘타인이 된 거지. 클레멘타인은 실제로는 2년 전에 만났지만 조엘 인생을 함께하고 있는 거야. 동네 애들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시절이 너무 수치스럽죠? 근데 클레멘타인이 괜찮아, 어린 시절 일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 부부 사이에도 필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발작 버튼이 있는 건 어린 시절의 수치심하고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결핍하고도 연결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야, 너 그렇게 왜 이렇게 남들한테 자꾸 그런 걸로 애써? 그렇게 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 그게 이 사람이 어떤 발작 버튼을 누르는 걸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수치심, 과거의 상처,
그리고 외로웠던 부분을 이해하면 이 사람이 현재가 이해가 될 거야. 너무 낭만적인 해석인가? 8살 때의 두 사람은 뭐 베개로 서로 장난을 쳐요. 나 진짜 죽는다. 하나 둘 셋 하면서 막 베개로 누르고. 아까 그 주황머리의 클레멘타인은 그 조엘이 목에 그 케찹을 뿌리고 쓰러져 있을 때 짜증나 죽겠네 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베개 싸움을 할 때 조엘은 죽은 척을 해. 이 죽은 척을 하는 거는 조엘이 가진 어린 시절 8살에 사랑했던 여자아이 갑숙에 대한 기억이야. 갑숙이랑 이렇게 서로 죽이고 막 죽은 척하는 장난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사랑을 나눴어. 나를 지켜주던 그 여인과 죽은 척하는 연기를 하면서 놀았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케찹신보다 더 과거인 거예요. 빨간 머리인 상황에서의 클레멘타인은 그 주황머리보다 더 시간상으로는 더 전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 기억도 사라져가고 있죠. 그 안에서도 클레멘타인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또 눈 속에서 또 뛰고 있죠. 이 눈 속에서의 이 집이 몬탁이에요. 몬탁에서의 그 집이야. 이 집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집이기도 하고 이 영화 처음에 같이 갔던 그 몬탁이기도 하지. 하지만 또 이내 클레멘타는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죠. 메리가 또 선생님한테 플러팅을 합니다. 아우 너무 멋지세요. 멋지십니다. 헐크가 눈치가 있는지 여기서 이제 전 잠깐 좀 바람 좀 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나는 이 헐크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헐크가 방금 메리랑 잤거든? 둘이서 진도 5를 나갔어. 메리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자리를 비켜줄 수 있나? 나라면 절대 안 비켜줘. 그러니까 저게 어쩌면 헐크 방식의 사랑일지도 모르지. 내가 사랑하는 그녀? 하지만 그녀는 나보다 선생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비켜주면 약간 그런 건가? 그러면서 명언구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여기서 또 지적 허용으로 잠언집 얘기를 또 합니다. 잠언집 읽어보니까 감명적이던데 이거는 선생님한테 나도 선생님처럼 지적 수준이 되는 여자예요. 어때요 선생님? 나 기특하죠? 이거거든. 망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하지. 망각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거를 계속 외쳐요. 메리가. 나중에 메리는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다른 판단을 해요. 망각한 자가 복이 있지 않다 라는 게 이 영화가 하려는 말인 것 같아. 실수조차 기억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계속 저런 플러팅을 하면서 포프 알렉산더? 그러니까 알렉산더 포프에서 이것도 좀 말을 앞뒤를 다르게 말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서 한번 지적. 그래서 지금 메리는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알렉산더 포프의 시야. 흠결 없는 처녀 사제는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은 그녀를 잊고 그녀는 세상을 잊어가네. 끌없는 마음에 영원한 햇살이요. 그 유래는 기도는 허락되지만 소망은 내려놓는군.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행진 같은 거를 보러 왔어요. 거기서 이제 코끼리 보면서 난 코끼리가 되고 싶다고. 이 상황에서도 또 사라져요. 또 사라지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겪고 있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그 방금 읽었던 그 메리의 이터널 션샤인 그 문구는 꼭 조엘과 클레멘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메리가 박사한테 뽀뽀해. 오랫동안 사모였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박사도 넌 진짜 멋있는 여잔데 나한테는 아내와 애들이 있어. 근데 우린 이러서 안 돼 하면서 뽀뽀해. 밖에서 헐크가 그걸 보고 있어. 그때 차가 오면서 사모님이 왔지. 선생님의 사모님. 그 안에서 창 밖으로 쟤네들이 뽀뽀하고 있는 거를 봤어. 그러니까 헐크가 밖에서 클락션을 울려서 사모님 도착 비상상태 비상. 이게 언제 둘이서 이렇게 겉옷을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옷보다는 확실히 조금 덜 입은 옷 상태로 둘이 뽀뽀하고 있었어. 밖에서 사모님이 헐크를 때려. 야 너 아주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이 새끼야. 클락션이나 울리고 내 남편 지켜주려고. 그러면서 그 와이프가 이제 막 가버리거든? 이럴 줄 알았어. 너희 새끼야 이럴 줄 알았다. 교수라는 새끼가 원래 일하러 왔어. 원래 일하러 온 거야.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여보. 돌아가지 마. 근데 거기서 이제 메리까지 왔어. 제가 선생님 좋아해서 유혹했어요. 죄송합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얘기해. 그 애한테 잔인하게 굴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줘. 뭘 말해요? 뭘? 와이프가 이제 말하는 거야. 야 너 불쌍하다. 네가 가져.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씨발 뭐야.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미 좋아했었고 메리가 원해서 기억을 지웠던 거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자기 제자가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그게 괴로워서 기억을 지우기까지 했는데 그 제자가 자기 밑에서 계속 일하게 놔둔 선생도 참 선생이다. 이러니까 애들 직원들 사이에서 직업 윤리가 남아나겠냐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마저 일해야 돼. 좀 있으면 아침이라.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자. 괜찮겠지? 헐크는 근데 알고 있던 눈치야. 헐크가 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또 조엘 장면으로 또 돌아가 봅시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이 만난 두 번째 만남 시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조엘이 나오미랑 이제 헤어지고 만나러 온 거야. 창피하면서 도망쳤잖아요. 처음에도 클레멘타인이 조엘에게 좀 플러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엘이 그걸 좀 거절을 해요. 왜냐면 조엘한테는 나오미가 있었거든. 동거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클레멘타인에게 다시 찾아온 거야. 교보문고 와가지고 클레멘타인이 이러는
그 파트 와서 이제 다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데이트 신청 내가 해도 될까? 클레멘테는 야 너 유부남 아니었어? 조엘이 아니야 나 유부남까지는 아니었어. 미리 말하는데 나 관리하기 힘들걸? 피곤할걸? 그리고 당신 결혼했다고 조심하지도 않을 텐데. 이 영화가 실은 굉장히 좀 선을 좀 넘고 싶었다는 그 자꾸 의지가 보여. 에휴 관객들 생각해서 얘네들은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해줄게. 아유 맘 같아서는 여기도 불륜으로 만들고 싶은데 또 그래도 주연 남녀가 불륜이면 또 다들 불편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해줄게.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어. 뭔가 세상 모두가 부정해도 그렇게 두 사람이 사랑이 시작되는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 그러면서 여기서 클레멘타인이 남자들은 내가 자신을 채워줄 거라고 여기는데 난 겨우 내 앞가림하는 이기적인 애니까 구속하려 들지 말아요. 클레멘타인은 먼저 자신을 더 내세우지. 나 이런 여자니까 싫으면 말어. 이게 아니라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이러도 나 안 버릴 거지가 더 클레멘타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조엘도 몰랐고 실제로 그 감정적이고 파괴적인 이면에는 사랑받고 싶고 자기가 못생겼다는 생각에서부터 대표되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지. 날 구해줄 거란 생각은 변함없었어.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날 구해줄 거란 생각은 변함없었어 라고 하잖아요. 날 구해주는 사람, 엄마가 나를 방치했을 때 내 곁에 머물던 섹시한 옆집 햄릿 아줌마, 내가 친구들한테 맞을 때 나를 구해주던 옆집 8살 갑수기. 그게 나를 구원해준 사람들이잖아. 나의 외로움과 지루한 일상을 구원해준 사람들. 그게 클레멘타인이잖아요. 무채색이었던 내 인생에 색깔을 입혀준 사람. 이잖아요. 클레멘타인은 그런 존재거든. 조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느낌이었을 거야. 처음에 그 끌림은. 근데 그 구원의 느낌이 드는 이유는 어려서의 결핍을 해소해 주는 거.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어려서 나에게 결핍을 제공했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 내가 사랑했던 존재야. 어려서부터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똑같은 구원이어도 갑자기 알지도 못하고 내가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무시했던 사람이 내가 널 구원하겠다 이러면 그게 뭐 구원이 돼? 안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처럼 생각했던 사람과 비슷한 느낌의 사람이 내가 널 구원해주겠다 이러면 마음이 울릴 수 있는 거지. 클레멘타인은 갑숙이기도 하고 햄린 부인이기도 한 거야. 엄마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쩌면 굉장히 사랑의 본질이죠. 사랑의 본질인 거지. 내가 누군가한테 끌리는 마음의 본질이고. 그래서 여기서 조엘이 다시 시작해보면 분명 달라질 거야. 근데 이미 기억은 지워지고 있어. 그 뒤에 책들을 막 벌써 제목들 여기 막 다 지워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날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 이거는 클레멘타인이 한 말이 아니고 조엘이 기억 속에서 클레멘타인이 했기를 바라는 말이지.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클레멘타인은 사라집니다. 또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메리가 뒤져봅니다. 메리가 사람들의 녹음 파일을 막 들어봐. 자기의 녹음 파일부터 뭐 듣겠지? 처음 본 순간 좋아졌어요. 선생님 제게 스큰둥하니까 뭐 더 끌리더라고요. 제대로 말도 안 나왔지만 똑똑하게 보이고 싶었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꿈도.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의 지금 가정이 이미 있잖아요. 가정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 대체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제 조엘은 처음 클레멘타인을 만나는 이 기억의 첫 지점으로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멀리 있었지만 저 여자다 싶었지. 이게 너에게 막 끌리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 이놈의 묘해 그냥 아주. 여기서 이제 일기를 쓰면서 저 멀리에 해변가에 앉아있는 해변가에서 서서 바다를 보고 있는 주황색 옷에 초록색 머리, 빨간색 머리는 두 사람이 좋았던 시절, 사랑하는 시절 하지만 그 기억이 지워지는 거에서 저항하는 그 시절. 위협, 불타는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색. 근데 처음에는 초록색부터 상징하지. 초록색은 풀, 그 레볼루션, 이런 새로운 진화, 변화. 거기에서부터 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꿀 만큼 지금까지 만나오지 못했지만 이런 강렬한 그림 때문에 너에게 다가갈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초록색. 이렇게 이제 멋진 추링이라고 생각했던. 여기서 클레멘타인이 옆에 와가지고 여기 혼자 앉아있는 거 보고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클레멘타인도 혼자였으니까. 나처럼 적응 못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근데 이제 조엘은 저는 뭐 말주변이 없어서요. 클레멘타인이 여기서 굉장히 선 넘는 행동을 하거든. 저는 클레멘타인이에요 하더니 여기서 조엘이 먹고 있는 치킨 한 조각 빌릴 수 있을까요? 치킨 한 조각 이미 가져가서 뭐 대답도 안 했는데 먹어. 이거는 선 넘었어. 조엘이 복수의 칼날을 원래 갈아야 되는데 저거 뭐 사랑하는 사이가 되죠. 벌써 연인이 된 것처럼 허물없는 기분이었어. 이때 처음 만날 때는 클레멘타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저 내 사랑아 그 노래를 불러요. 이때 그 기억은 안 지워졌었지. 근데 이 영화 첫 장면에서 클레멘타인 노래를 다 완벽히 잊어버렸었지. 원래는 기억을 잊었다가 맞잖아. 근데 이 영화의 특성상 기억을 잃었다라고, 기억의 퍼즐을 잃었다, 기억 조각을 잃었다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어린 적엔 클레멘타인만 불렀죠. 어릴 적에도 클레멘타인이 가득했다는 암시죠. 이런 추억은 곧 사라지게 돼. 이미 사라지고 있죠. 지금 첫 번째 추억이. 이제 클레멘타인이 막 걱정을 해요. 나 사라질 텐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조엘이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까지로 기억이 다 지워지면서 온 거야. 처음 만난 시점까지로.
그럼 조엘은 이동주님의 클레멘타인을 잊었겠다고요? 그거는 기억에 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변을 걸으면서 조엘이 그냥 음미하자. 이젠 포기하고 클레멘타인이 내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수용을 하는 거죠. 늦은 시간까지 두 사람은 해변을 거닐면서 낮부터 밤이 돼가니까 아까 이 바다와 이 하얀색 해변이 서서히 파랗게 물들어가. 이게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또 다른 이별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다시 세상이 파랗게 물들어 버리기 시작하고 있죠. 해변에 건물로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클레멘타인은 굉장히 또 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그냥 침입해요. 아니 여기에 이렇게 뭐 피터레스크 장르야? 이렇게 다 범죄자 새끼들밖에 없어. 아무튼 여기서 그 집을 클레멘타인이 들어가고요. 이 밤에 누구 온다 그래? 얼른 들어와. 그러면서 클레멘타인이 물어봐요. 여자친구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인데요? 클레멘타인이 듣지도 않아. 뭐 어쨌든 이거 멋지네 하면서 그냥 그 집에 있는 뭐 성냥 찾고 촛불 찾고 뭐 술 한잔 찾고 이러면서 그냥 뒤지고 다녀요. 조엘은 그 집을 그냥 나가고 싶어. 집이 남의 집이니까 벌써 불안한 거야. 근데 클레멘타인은 이 집에서 함께하고 싶어. 이 처음 만난 낯선 이 집이 마치 두 사람이 아기를 낳자고 말했던 그 장면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이 집이라는 건 두 사람의 보금자리잖아. 클레멘타인은 갑작스럽게 보금자리를 가졌어. 조엘을 들어오게 했지. 근데 조엘은 이건 좀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가면 안 될까? 아기는 무슨 아기야.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근데 클레멘타인은 아니 일단 들어왔잖아. 해보자. 오늘 밤 지내보자. 여기서도 조엘은 결국 도망쳐. 아기를 낳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엘은 도망쳤었지. 클레멘타인은 너무 충동적이고 준비 없이 시작했고 준비 없이 시작하려 들었고 근데 클레멘타인의 충동성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든 건 사실이지.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어느 순간 서로를 무시하기 시작하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파국에 일어나고 뭐 두 사람은 둘 중에 누가 래 나는 굳이 와이프 아니어도 되는데 이게 확실히 영화에서 드러나진 않는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 그냥 결혼한 사람을 만나도 되고 상대가 유부남이어도 만나볼 만하고 이런 거는 가족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실은 클레멘타인도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실은 조엘을 만나서 가족을 꿈꾼 거거든. 아이도 조엘을 만나서 꿈꾼 거고. 근데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그냥 남자 만나면 다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클레멘타인은 클레멘타인대로 조엘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심을 한 건데 조엘이기 때문에 한 말인데 조엘이 또 그 말을 하니까 상처가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 이제 이게 기억이잖아요. 클레멘타인과의 기억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이 막 무너져 가는 거야. 기억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 가야 돼요. 친구차 타야 돼요. 아까 처음에 봤을 때랑 똑같죠, 실은. 클레멘타인과 조엘에게 뭐 저랑 라면 먹고 갈래요? 그때 조엘이 처음에 거절하긴 했어.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둘과의 가족을 이루는 이런 관계에서도 조엘은 두려워서 발을 뺐지. 회피형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묵묵히 책임을 지겠지만 책임을 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는 도망치고 싶어. 그러면서 그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클레멘타인이 야 그러면 가. 야 넌 또라이 같았는데 진짜 끌렸어. 클레멘타인에 대한 생각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 첫 번째 만났던 기억이 사라져 갑니다. 이거 가지 말 걸 그랬네.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는데 그때 겁에 질렸었어. 과거에 그 클레멘타인처럼 과감하고 당당하고 그런 사람은 나를 지켜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를 압박했던 존재이기도 해. 근데 어쨌건 겁에 질려서 밖에 있었죠. 만약 클레멘타인이 밖에 나와서 한 번 더 손을 내밀었다면 조엘이 들어왔겠죠. 조엘이 겁에 질렸어도 만약 밖에까지 나가진 않고 그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느 쪽이었던 시작이 됐겠지. 창피하면 피하기부터 하는 거. 창피하면 피했지. 창피하면 피한다는 거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하고 좋은 모습의 나, 그 이외의 모습이 보일 것 같으면 도망쳐.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일 것처럼 주변에서 압박하면 도망쳐. 그게 회피형인 조엘의 모습이죠. 근데 클레멘타인이 조엘 이번엔 가지마 라고 불러요. 기억이 바뀌는 거야. 초록색 머리의 클레멘타인이 조엘 가지마.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둘이서 키스를 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경험했던 일이 아니지. 잘 가 조엘 그리고 사랑해. 그러면서 이때 몬탁에서 만나자라고 마지막 기억이 남아.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기억들이 이제 싹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박사는 아침에 다 됐군 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닫고 일어나요. 그렇게 아침에 조엘이 다시 눈을 뜹니다. 이게 기억이 다 지워진 날의 아침이지.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영화의 첫 장면이고 이 장면.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몬탁으로 향하는 그 장면이 되고요. 메리는 자기 짐을 다 챙겨가지고 그 라쿠나를 떠나죠. 근데 이제 떠나면서 이 메리가 핵폭탄을 던지고 가요. 근데 메리는 맨날 니체의 말을 했잖아. 뭐 망각이라는 건 인간의 행복이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 기억은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겠지. 그리고 다시 이 장면으로 오는 겁니다. 클레멘타인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전날 프로도랑 같이 찰스 강에 가도 프로도가 다정한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 뭔가 계속 슬퍼. 그래서 몬탁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프로도 입장에서는 잘 돼가고 있었는데 왜 이 새끼가 여기 와 있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프로도는 나한테 화난 것 같은데 왜 그래?
그러니까 클레멘타인한테 자동응답기에다가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야. 난 너를 사랑해. 네가 행복하다면 뭐든 할 거야. 그래서 팬티 훔쳤냐고. 팬티나 갖다 놔 이 새끼야라고. 농담입니다.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할게. 그러면서 이제 그 엉덩이에 멍든 거를 보거든요. 안에 상처가 여전히 있지. 저 상처는 어디서 났냐면 찰스강에 갔을 때, 조엘이랑 갔을 때 넘어져가지고 난 상처잖아요. 멍이 든 거잖아. 근데 내가 아프고 상처가 났음에도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가서 시작해볼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나에게 남긴 상처가 여전히 아파. 그래도 갈 수 있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조엘 곁으로 가는데 집에 와 있는 소포가 있는 거야. 그 소포를 그냥 무심코 들고 이게 차에 탄 거지. 조엘 차에. 그래서 조엘이 어젯밤엔 정말 좋았어요. 클레멘타인이 겨우 좋았어? 아유 너무 좋았죠.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건 처음이었어요. 아우 씨발 존나 좋았네. 이렇게 하면서 오바를 떨어요. 클레멘타인이 아유 그쯤 돼야지. 막 이 정도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온 소포를 뜯어가지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편지랑 테이프가 들어있어. 그 편지에 하워드 박사의 모든 환자분께 저는 메리인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기억 지우려고 찾아온 회사에 근무하거든요. 메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싹 보낸 거야. 그 사람들이 기억을 다 돌려줘버리는 거지. 조엘이 운전하고 있는 차 옆에 클레멘타인이 타고 있고 그 자기의 과거의 기억을 담은 테이프를 조엘 옆에서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테이프를 재생시켰어. 전 클레멘타인인데 조엘의 기억을 지울래요. 두 사람은 지금 서로가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테이프 속에 조엘 입장에서는 내 이름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조엘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지우세요? 여기서 클레멘타인이 말하는 거야. 너무 따분한 것도 지우는 이유가 되나요? 근데 저 따분함에는 클레멘타인이 버려질지 모른다는 상처야. 이 사람은 나에게 더 이상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 대화를 하려 들지 않아. 나를 방치시키고 있어. 클레멘타인의 생각이잖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제 자신이 싫어져요. 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가소롭고 비굴한 미소라니. 그러니까 가소롭고 비굴한 미소는 실은 조엘은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를 굳이 표현하려고 들지 않죠. 그러면서 그냥 싫어도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 클레멘타인은 그럴 때 오히려 조엘을 더 찌르고 싶어. 말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조엘을 입장에서는 운전하는 조엘 입장에서 생각해봐. 어제부터 썸 탔는데 이 여자 갑자기 내 차에 타더니 테이프를 트니까 갑자기 그 차에서 나를 비난하는 얘기가 막 나와. 나 갖고 놀아요? 왜 그래요? 조엘 성격에 말하진 못하지. 근데 그냥 문을 열고. 그러니까 클레멘타인도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쨌건 지금 뭐 해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엘은 너무 당황하고 클레멘타인은 일단 집으로 가요. 근데 그 앞에 프로도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클레멘타인은 야 너 좀 꺼져. 너 됐고 너 좀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프로도를 보내버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집에 와서 이제 막 너무 황당해서 막 울다가 어제 조엘을 만나서 그 순간적으로 행복감을, 충만감을 느꼈잖아. 프로도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진짜 조엘 본체를 만나서 그 마음이 풀렸고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은, 세상이 파란색이었다가 갑자기 파란색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단 말이야. 클레멘타인도. 그러니까 이제 클레멘타인은 이대로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서 다시 조엘을 찾아갑니다. 조엘 집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그 조엘 옆집의 사람이 클레멘타인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줘. 그래서 조엘 집에 벨을 누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조엘이 자기가 녹음했던 걸 듣고 있어. 똑똑하긴 한데 교양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책보단 잡지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어휘도 좀 딸리고 솔직히 창피했던 적도 있어요. 그 조엘이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찾아요. 클레멘타인이 해골이 된 몸으로 머리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든 상태로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번개가 막 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여기서 클레멘타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클레멘타인의 매력이라면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묘한 힘이 있어요. 별똥별을 보는 듯 마냥 신기하지만 이내 각본에 짜여진 여우짓이라는 걸 깨닫죠. 신뢰가 없어. 신뢰를 못해. 클레멘타인이 여우짓이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조엘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짜여진 각본이고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 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엘도 상황 파악을 했잖아요. 아, 우리 둘이 기억을 지웠구나. 이제 깨달은 거야. 이제 사과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클레멘타인이 이제 나 그쪽 좋아하는데 나쁜 말해서 속상했다. 조엘이 녹음했던 얘기를 그냥 듣거든. 클레멘타인이 아이씨 너도 내 거 들었으니까 나도 그냥 들을래. 그게 공평하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머리 갖고 장난치는 건 더 한심해요. 근데 머리 염색했을 때 클레멘타인이 염색하고 왔을 때 오렌지색 이럴 때 되게 좋아했거든 조엘이 진짜. 근데 그 녹음에서는 그때 그런 것들이 또 한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술 있어요? 위스키 있어요? 근데 위스키를 꺼내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하면서 조금 따라주거든. 위스키 누가 마셨어? 위스키 도둑놈 새끼들 그거 아까 메리랑 헐크가 마셨잖아 그거. 그러면서 이제 자고 나야 자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했나 봐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오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해. 그 자고 나야 자기를 좋아한다고 여기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사랑을 계속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는 건 사실이지. 근데 물론 조엘보다는 훨씬 충동적이고 과감하긴 하지. 그러니까 조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그럴 거라고. 조엘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나오미를 정리하고 다시 찾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클레멘타인이 특별한데 클레멘타인도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절망적이고 위태해 보이는 게 언제든 누구와든 자버릴 것 같아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자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그러진 않는 거야. 그리고 조엘의 두려움이 그 지점이 있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조엘이 클레멘타인은 너무 원망스럽 자기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않고 밖에서 자고 왔게 안 자고 왔게 그러면서 찔러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클레멘타인이 나 안 그래요. 안 그런 아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클레멘타인은 이거 다 듣겠다고 해놓고 이제 저 말이 너무 또 상처가 되니까 나 이제 미안 가볼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더 못 있겠어요. 이러면서 집을 나섭니다. 문 앞에서 이제 클레멘타인이 잘 있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조엘이 문 앞까지 따라와서 딱 등을 기대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났는데 낯설어질 때 그 당혹감이란 그 오디오가 들리거든. 그 상황에서 클레멘타인이 막 밖으로 나가는데 조엘이 이제 붙잡아요. 클레멘타인 이러면서 왜요?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클레멘타인 그 자기 비하병 나는 완벽하지도 않고 그런 애예요. 근데 조엘은 지금은 나는 너의 모든 게 마음에 들어라고 클레멘타인에게 얘기하죠. 근데 클레멘타인은 야 너 지금이냐 그렇지 지금이야 곧 거슬려 할 테고 나는 조엘 당신을 지루해할 거고 그렇게 반복될 거다. 조엘이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난 완벽하지 않아 뭐 어때? 그러니까 조엘이 이렇게 막 웃어. 마지막 장면인데 이때는 두 사람이 이렇게 해변을 막 뛰어가.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흘러나오지. 마음을 바꾸세요 놀라게 될 거예요 라고. 따뜻한 햇살처럼 그 이터널 선샤인이지.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게 마치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의 중간쯤인 것 같아. 또 이 둘은 반복되는 싸움으로 헤어졌을 수도 있겠지.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이겨낼 거라는 걸 암시는 하고 있죠. 뭐 우리가 같은 일로 반복되고 또 싸우겠지. 그래도 괜찮아. 뭐 어때? 그 상처가 있고 그 깨질지 모르는 빙판 위에 있지. 뭐 어때? 이 둘이 회복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잘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건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자기의 내면과 마주했거든. 내가 왜 클레멘타인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클레멘타인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지, 가족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어쩌면 클레멘타인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직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어린 시절에 방치됐던 그 나를 또 만들기 싫다는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이어서 그랬을지 몰라 라고 자신을 마주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받아들이게 됐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게 약간 어떤 심리치료 과정을 쭉 같이 보는 느낌이야. 같이 본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발작 버튼을 다루기 위해서야. 상대가 발작 버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저 발작 버튼이 상대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나를 파괴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다. 아무튼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심플한 구조의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